역사적으로 보면 1월 달 주가가 비교적 좋았다 이런 게 경험에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1월 첫 거래일은 모든 분들이 이제 희망에 차서 그 매도하기보다는 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첫 거래일은 대부분 많게 오르고 또 작게 오르고 간에 조금 오르고 끝나는 게 다반사인데 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블랙 스타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게 시작했고 오늘도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될는지 어떤 흐름을 보일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배정현 리서치센터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거 뭐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센터장님 표정도 좀 안 좋으신데 네. 잊어버리시고요. 네. 자 1월 장 전망 좀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달 일단 굉장히 안 좋게 시작했는데 어떤 흐름 보일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결론부터 물어보시니까 좀 어려운데 그 원래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연초에 그 해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급상으로도 연초에는 그 뭐 글로벌한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자금으로 운용하는 기관들이 그 연간의 배분한 주식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 집행하는 시기거든요. 1월 달에는 분명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월 효과가 있었던 건데 올해는 좌우간 한국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틀 연속 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패턴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길게 봤을 때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1월 효과가 그냥 과연 없을 것이냐라고 보느냐의 의문인데요. 예전 것처럼 1월 달에 1% 2% 오르는 거는 조금 기대는 낮춰야 될 것 같고 다만 초기에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실은 이유를 저희가 지금 아주 명확하게 찾으면 많지만 또 딱 집어서 우리가 납득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의 주식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1월 후반으로 가서는 반등세를 보일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는 예전처럼 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빠진 만큼의 복구는 1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포인트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 1,940포인트니까 이틀 동안에 50포인트 이상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세가 벌어져서 연초다 보니까 사실 지켜보는 분들이나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나 다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들썩거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 뭘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제 뭐 계속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데 이렇게 기업 단위로 봐서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바텀업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실적 우려감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우려감이 저희 하우스표는 그와는 다른데요. 일단 다르지만 시장의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우려감이 어제 그제 그리고 지난주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그 엔저가 장중에 또 한번 저가를 형성한 엔저 쪽으로 한 번 더 충격을 주면서 또 그 전날에는 일본의 일본 은행 총재가 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엔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더욱더 좀 시장에서 걱정하게 만드는 이슈가 있어서 사실은 센티멘트 측면이 강한데 현대차까지도 주가를 조정받게 만드는 엔저 때문에. 그래서 기업 단위로는 두 기업이 타겟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율이 또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1,050원을 한번 위협하다 보니까 그 국내 주식은 사실 연말하고 연초 주가로는 2,000원을 넘으면서 시작 가격을 넘으면서 사실은 지수로는 크게 먹은 건 없지만 일부 외국인 중에는 환차익으로 먹은 이 외국인이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1,050원 정도 깨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팔아서 차익 실현하면 이익을 챙긴다. 뭐 그 지수로는 못 먹었지만 만약에 1,150원 이상에서 샀다 그러면 사실 환차익으로만 해도 상당한 부분 수익이 챙겼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자들도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이 녹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행하게도 연초에 그런 게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하고 엔저 그리고 원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환율 효과 이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제처럼 말이 많이 나오는 것도 참 드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그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계 리포트와 그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가 다 목표가가 하향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리딩 투자증권에서 보시는 4분기 실적, 삼성전자 어느 정도 보세요? 네. 저희가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해성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조정을 안 하고 사실은 4분기 되면 계절성으로 성과급이나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일단 경상적인 이익 요인이라고 손익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0조 이상으로 봤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10조 이하로 다운그레이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10조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외국계 레포트는 조금 더 심하게 다운그레이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하우스뷰는 그런 일회성 비용들, 뭐, 얘기 나오는 삼성그룹의 특별 성과금이라든가. 네, 한 4천억 정도. 네네, 그런 거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도 그걸 감안한다면 저희도 아마도 컨센서스처럼 10조 이하로 낮춰야 될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것처럼 연일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그런 이슈인지 아니면 과도한 이슈인지는 저희는 조금 판단을 더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경상적인 이익분에서의 견조함이 결국에서는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좀 더 실적 하락보다는 좀 과도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적이 나왔을 때 조금 판단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실적이 좀 더 저조할 가능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환율 효과가 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탑라인에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상적인 이익에서 손익 요인이라고 감안한다면 그런 부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긴 할 거지만 그 부분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좀 과도한 국면인 것 같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0조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9조 후반대라면 아까 말씀하신 한 4천억 정도 되는 특별 성과급을 감안하면 뭐 3분기나 별반 다름없는 실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는 레벨이 9조 중반도 나올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더 나오면 9조 중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레벨이 이제 그게 9조 초반까지 가면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요인들이 녹아있을 것 같고 그런 기준점이 9조 5천억 정도에서 범위가 된다면 이거는 아까 말한 주로 이제 그런 성과급이나 비용, 일회성 비용 측면일 것 같고 그거보다 하회한다면 환율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 좀 부진이 경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9조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하회하면 경상적인 것들에서 나쁜 일이 벌어졌거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9조 5천억 정도에서 레인지가 크지 않다면 이거는 경상적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7일 날로 예정이 돼 있죠. 삼성전자 네, 잠정시 발표가 7일 날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3분기 실적보다는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뉴스가 악재로 작용하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외국인들이 어제 삼성전자 많이 팔았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량주들도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팔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그 실적 발표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이 아까 좀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환율이 1,050원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매도가 예. 되고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은 현물 시장보다는 어제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 뭐 지금까지 한 2조를 매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거는 지난 12월 선물 옵션 만기 때 이후에 매수한 금액과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차익실현 성격으로 보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네. 일단은 그런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추세적으로 다시 외국인들은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소 유보적인 그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죠. 환율, 엔저 또 원고라는 이런 복합적인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 네. 이게 어제 뭐 현대차라든지 우리 전체 산업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오늘은 환율이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1,050원대 어제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가기도 하고 엔원 환율은 뭐 900원대 또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1월 중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예, 환율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시장에서 좀 중요한 거는 그 엔저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위아래든 간에 변동성을 좀 줄이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실제로 아까 저희가 이제 바텀업이라는 말을 말씀드리지만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삼성전자 실적을 놓고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환율 효과가 녹아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자신을 못했던 부분이 워낙 강세 때문에 조금 나빠지는 이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서 저희 기업의 실적에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게 매출액 단에서는 P 곱하기 Q에서 Q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P에 먼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단기적 효과가 급변동하는 경우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는 거고 그 예측을 하자 그러면은 엔저 추세는 뭐 언제 얼마를 달성하냐가 문제이지 사실은 뭐 간다.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완만하게 엔저로 간다 그러면 저희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승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내수 시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해외 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라든가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주 타겟한 수출 시장에서 시장을 많이 내놓을 거다. 예, 뭐 생각하기에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저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 어차피 추세로 갈 것 같긴 한데 속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900원대 혹은 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950원이라든지 이렇게 훅훅 내려가 버리면 그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한데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어쨌든 수출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수출 관련 대형 우량주들의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이 됐고 기관 투자가들도 대거 팔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내수주라든지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있는 주식들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유통도 그렇고. 그래서 장의 성격의 변화가 연초 그 첫날 장으로 이렇게 시그널, 신호를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해 연말 저도 마지막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요. 그 연초가 되면 그 투자자들이 어떤 연말까지는 그래도 소위 얘기한 윈도우 드레싱을 좀 하고요. 네. 그게 지나면 그 성격 변화에 좀 급격하게 리밸런싱 하는 추세도 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1월 달에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일부 교체가 종목 리밸런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연말 방송에서도 올해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내수주가 올해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 시기가 그냥 연초에 다 이틀 동안 조정이 다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주 굉장히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견조하게 많이 올라와서 그랬죠. 지난 고점까지 뭐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거꾸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 2013년 바닥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저점을 위협하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게 한 12월 말부터 연초 이틀 동안 다 조정이 된 상태라서 예. 지금 상대 가격 매력도는 내수주, 수출주, 대표주 간의 어떤 그런 매력도를 지금은 따지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빨리 반영이 돼서. 네, 빨리 반영이 돼서. 예.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조금 기난복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반등했을 때 탄력 측면에서는 그 연간의 어떤 모멘텀 측면이나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내수주가 좀 유효한 것 같고 네. 쇼텀으로는 바닥권을 다졌다는 측면에서는 삼성 현대차도 이제 좀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히 보인다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내수주에 대한 매력이 작년 연말부터 좀 보인다는 말씀은 지난번 출연 때 해주셔서 사실 이제 시간을 갖고 연초에 이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오늘 너무 급격하게 반영을 네. 해버리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네. 삼성전자라든지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라든지 현대자동차 위주의 자동차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관련 수출주의 상대적인 고평가, 뭐 성격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굳이 네.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려요. 시장이 저희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뭐
저희 방송 때 기준으로 좀 리버럴싱 하셨으면 예. 오히려 적합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지금 늦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예. 지금 시점에서 늘 저희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현대차도 지금은 낙폭가들로서 좀 매력이 보인다. 갖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팔 필요는 팔 없는 필요는 가격대다. 없고 뭐 보유하셔도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새로 있어요? 사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사시라고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견조했던 내수 관련주, 뭐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네이버를 내수주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라든지 뭐 동보화재라든지 이런 것들 어제 꽤 많이 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유통주들도 어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런 내수 관련주 어제 안 빠졌던 주식들 이게 올해 내내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그런 신호를 보여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투자 유망한 내수주로는 저희가 네이버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네. 같고요. 예.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은행주라든가 유통 관련 주식들, 네. 음식료를 주로 말씀드렸었고요. 예. 네이버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사실은 조금 저는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은행주 오늘 조정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외국인의 순환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많이 파는 것 나온 다음에 다음 거 팔고 그게 좀 단기에 많이 팔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은행주도 이번에 올라갈 때 조금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은 조정 시에 한번 매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그것도 아까 이제 IT 중에서 대표주인 것들 시장을 위너스 테이크오버하는 시장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승자 독식. 예, 전반적으로 그 범위를 IT 부품 주가까지 넓힐 필요는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엔달러 환율이나 그런 효과 부분이 삼성전자나 자동차는 현대차 대표주들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는데 관련 부품 업체들은 조금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쪽에 다시 투자를 하려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서 갖고 있지.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거나 물건을 대는 IT 부품주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시가총액 그 상위주 중에 IT 중에 대표적인 그 주식 중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주식 네. 중에.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 뷰는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저희는 랭킹을 높게 주고 있는데 네. 이런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부분 이끌어왔던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피크아웃 했다. 그래서 네. 그런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희는 그게 피크아웃 한 기기에도 상당 기간 어닝으로서 기여를 할 거라고 저희 하우스뷰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디램 쪽에 견조한 수익성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좀 견조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디램 가격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분이 있다면 차라리 SK 하이닉스 사는 게 그 효과가 디램 가격으로 인한 효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고 있는 듯한 저희 센터장님과의 대화와 저의 대화 중에 그런 느낌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자, 1월 달에 저희가 지금 1940포인트 선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을 회복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모두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월 중에 센터장님이 보시는 가장 주가가 견조하게 흐를 수 있는 주도주 어떤 걸로 보세요? 주라기보다는 섹터로 말씀드릴게요. 섹터로. 그러니까 예.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은행주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견조할 거로 보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은 개시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금액까지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덩달아서 신흥국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는 워낙 강세 N저이면서 워낙 강세일 거고 테이퍼링이 돼서 US 달러 대비해서는 올해 연 후반에는 워낙 약세로 살짝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그 레인지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원고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은행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상황에서도
은행주의 수익성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최근에 올랐지만 저평가의 은행주가 오히려 지금 뭐 작년 후반부터 좋았고 올해도 상당히 좀 높은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 뭐 은행의 예대 마진, 님 순이자 마진이 좀 확대되는 그 추세를 보이니까 은행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화 강세가 유지될 때 은행의 그 주가, 은행의 수지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요? 그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그 은행의 손익을 추정해 보면서는 명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예. 근데 수출주나 그런 데들은 워낙 강세일 때 깨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근데 은행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건 없지만 네. 그 상대적으로 네, 깨지는 게 전혀 없고요. 그 불확실성이 없고요. 네. 근데 은행에 따라서는 이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해외 어떤 법인이 큰 경우에는 네. 현지 법인이 큰 경우에는 워낙 강세할 때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이라는 게 두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표 기업들의 실적.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나 엔저의 환율 효과가 부정적으로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은행주들은 비교적 그런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니까 네. 주가 흐름으로는 양의 효과가 더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 이렇게 쭉 전망해 주시면서 우리 금융시장 또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변수라든지 일정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마지막으로 좀 훑어주시죠.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 나왔지만 7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뭐 속보치가 나오는데 예. 내용의 브렉다운은 안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상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각 하우스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발라서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일단은 명확하게 회사가 발표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저희가 아까 수치를 좀 말씀드렸지만 그걸 기준으로 부정적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조금 나쁘게 나와도 뭐나 선조 좀 받았으니까 추가 악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도 지금 제일 중요한 PMI가 이번 주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예. 예. 지금 다 전월 대비해서 좀 부진하면서 악재로 그렇더라고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는 그런 PMI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 부정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도 크지는 않다. 예.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조금 반등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리딩투자증권의 배정현 리서치 센터장께서는요, 1월 장세를 예상을 해주시면서요, 1월에 빠질 주가는 비교적 어제, 오늘 오전장 중에 대부분 빠진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월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강한 반등세를 보이진 못하더라도 연초에 저희가 시작했던 주가대로는 되돌리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호황제들이 있냐 이걸 좀 검토해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란 큰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저희가 걱정했던 수준 정도로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안 좋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1월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섹터라고 할까요? 업종은 환율에 대해서 비교적 방어적인 그리고 환율의 악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금리 상승 시에 수혜가 가능한 은행 업종이 가장 돋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